꼭 알아야 할 경제 이슈를 쉽게 풀어서 배달해드리는 시간이죠. 구독 경제. 오늘 만나볼 전문가는 조금 전에 제가 예고해드렸듯이 홍춘욱 EAR 리서치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역대 최고치 바로 직전에서 마감했다고 하고요. 주가 지수 계속 올랐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수익을 많이 올리셨겠죠? 그렇게 기대하고 싶은데 네. 현실은 좀 그렇지 않았는 것 같아요. 아이고. 일단 뭐 코스피 지수는 무려 3,247포인트. 정말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역사상 최고치가 이제 거기서 2포인트만 더 오르면 되는 3,249포인트가 역사상 최고치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대로 가면 곧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이렇게 우리나라 주가가 잘 오르고 있는 이유는 일단 뭐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도 강한 데다가 네. 기업 실적이 굉장히 최근에 좋아요. 특히 지난 5월달 우리나라 수출이 무려 45% 늘어나면서 예. 기업들의 일단 실적이 2분기, 그러니까 4, 5, 6월 이 세 달도 되게 좋을 거라고 나왔고, 또 지금 나온 미국에서의 우리나라 기업들 자동차 판매량도 폭등. 특히 저 타이거 우즈가 탔던 차 GV 80 안전이 입증됐다는 그 차. 거기도 네. 우리나라 자동차들이 고가차는 좀 안 팔리는 편이었는데 이게 예. 또 월간 2,000대 이상 팔리는. 오호.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원래 크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이런 우리가 럭셔리 좀 등급에서 이렇게 차를 잘 파는 거는 거의 처음 있는 일이고, 이제 또 GV70도 이번에 출시되거든요, 미국에서. 네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은 일단 여러 우려 속에 잘 나가고 있고 또 주가도 잘 오르고 있는데, 네. 일단 동학개미들의 성과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할 텐데 아하.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니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뭐 실물 경제 수출 증가 이 부분이 그대로 다 늘 언제나 주식에 반영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렇게 사상 거의 최고치에 가까운 이 주가 지수의 증가 이 부분에 어떤 기여의 폭이 동학개미들의 기여가 상당히 큰데, 맞습니다. 특히 이제 새로 이 주식시장에 들어오신 동학개미들이 무척 많으시잖아요. 무려 작년 한 해 터진 신규 계좌. 네. 그러니까 주식을 안 하시다가 새로 계좌를 여신 분들이 얼마냐면 612만 명. 600만 명이 넘네요. 예, 그리고 이분들이 지난 한 해 동안 샀던 주식 수가 순매수가 63조 원. 우와. 그리고 매매 대금은 놀랍게도 8,600조. 물론 그 애는 샀다고 팔았다 그 이거 우리나라 왔다 시가총액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 GDP가 2,000조가 조금 안 되거든요. 올해는 2,000조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 되는 규모를 생각하면 1년에 GDP 4배 좀 더 되는 돈을 네. 사고 팔았다. 이게 뭐 주식시장에 정말 어마어마한, 제가 봤을 때 거의 99년 2000년 정보통신 붐 이후 20년 만에 찾아온 주식시장의 호황이고요. 대호황이고요. 예. 특히 뭐 이런 기세는 올해도 이어져서 지난 3월까지 기준으로 해서 보면 또 새로 터진 계좌 수가 450만 개. 450만 개요. 그러니까 세 달 동안. 우와. 그러니까 최근에 더 이런 통계들이 업데이트되면 되겠지만 뭐 네. 일단 최근에 나온 여러 보고서들을 집약해서 본다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참가자들이 일단 엄청나게 작년 한 해 동안 대거 주식시장의 가세에서 1,400포인트까지 빠졌던 주가를 최근 3,000까지 올리는데 1등 공신이었다. 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아니 지금 우리가 인구가 줄고 있는데요. 아니 주식시장에 신규 유입하신 동학개미 분들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신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두 가지죠. 뭐 첫 번째는 당연히 은행 예금 금리가 0.5%밖에 안 되니까 야 이거 못 살겠다. 이거 어떻게든 뭐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나오신 게 있었고, 이제 두 번째가 저는 작년이라는 좀 특수한 상황이 또 있었다. 작년이란 특수한 상황. 예, 그 작년이 두 가지 특수한 상황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재난지원금.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적 거리두기. 네. 그러니까 또는 재택. 둘 다 코로나 때문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속에서 정부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저금리 정책을 펼친 게 이제 사람들을 은행 예금에 넣어놨다가는 야 이거 벼락거지 되겠다. 이제 이런 공포가 생긴 게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그 동학개미들의 계좌가 언제 터졌나 이걸 좀 살려봤더니 3월과 10월에 제일 많이 터졌다.
아하. 그래서 3월에 뭐가 있었나 봤더니 사회적 거리두기 본격적으로 특히 그 우리 대구 경북 지역에 네. 또 그때 확산되고 하면서 정말 맞아요, 무서웠잖아요. 그래서 특히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해서 재택을 되게 많이 할 때 아무래도 집에서 이제 출퇴근하는 시간을 뺏기지 않으시니까 네. 컴퓨터 앞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매매창이 좀 눈에 가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네. 계좌들이 좀 많이 터졌고 음흠. 또 이제 작년 10월에 뭐가 있었나 생각해 보면 재난지원금도 여름부터 이렇게 받기 시작했고 또 거기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네네. 예 BTS가 또 지금 좋은 뉴스가 있지 않습니까? 예. 첫날 바로 그 빌보드 1등을 했는데 이렇게 굉장히 세계적인 가수를 보유하고 있는 좋은 회사가 주식시장에 상장된다. 그러니까 아하. 카카오 게임즈도 또 네. 기억나실 것 같고요. SK 바이오팜. 소위 공모주. 네 그렇습니다. 예, 연이어서. 공모주의 대호황 아하. 네, 지금 따상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공모가가 10,000원이면 20,000원에 상장되고 거기서 상한가 26,000원까지 네. 한 번에 160%를 벌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 뭐 또 아하. 희망이 전부 계좌를 만들러 청약하러 가자. 이때 내가 빠지면 손해를 볼 것이다. 소위 포모 증후군 이런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죠. 이제 근데 수익이 안 났습니다. 아하. 이제 여기가 이제 핵심인데 예. 자본시장연구원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금융투자협회 산하에 있는 아주 그 유명한 또 연구 보고서가 재미있기로 유명한 연구소가 이제 자본시장연구원인데요. 네. 저도 여의도 출신이니까 거기랑 자주 보게 됐는데 이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나온 지난해 우리나라의 동학개미 수익률을 조사를 한 걸 봤는데 세상에 지난해 3월부터 10월 사이에 주식시장이 가장 뜨거울 때죠. 이때 참여했던 분들의 실질 수익률을 조사했더니 마이너스 1.2%. 마이너스요? 네. 아니, 그러니까 총 수익률은 5%인데 예. 수수료와 각종 비용을 공제한 순수익률은 마이너스 1.2%. 우와. 그러니까 아니. 그때 뭐 바닥에서 거의 한 30-40% 이상 급등한 그 시기를 이제 특정해서 지금 조사를 한 거긴 한데 네. 이렇게까지 성과가 나빴을 줄은 뭐 저희가 도저히 저도 상상을 못해서 이 보고서가 굉장히 저한테는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증시가 나쁘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뭐 사상 최고치 기록하고 사상 최고액이 또 거래되고 이런 상황인데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다. 물론 수수료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이유가 딱 나오더라고요. 뭐죠? 두 가지인데 예. 첫 번째는 전체 투자자 신규 투자자입니다. 예, 동학개미라고 이제 저희들이 그냥 부르는 네네네. 지난해 3월 이후에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던 분들의 매매 특징을 살펴봤더니 예. 한두 종목 들고 계시는 분이 전체 투자자의 70%. 한두 종목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주식을 살 때 뭐 분산한다든가 뭔가 좀 이렇게 밸런스를 맞춘다든가 하는 거는 안 하고 소위 포트폴리오. 예, 그러니까 뭐 꼭 분산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회사가 좋아 보이면 하나 사고 어허. 또 은행이 좋아 보이면 은행 그리고 뭐 건설이 좋아 보이면 건설 이런 식으로 좀 다른 분야에서 경기가 조금 서로 다르게 움직이는 기업들을 산다든가 하는 식으로 하는 게 좀 아무래도 주가라는 게 항상 같이 가는 건 아니고 반대로 갈 때도 있으니까 네네. 골고루 섞어서 좀 위험을 피해보자. 이게 분산 투자의 기본인데 예. 일단 작년에 신규로 투입된 이 계좌들의 그 매매 잔고를 살펴봤더니 네. 일단 한두 종목에 집중하는 소위 올인 투자. 올인 투자가 많고 두 번째 이게 이제 저희들이 거래 회전율은 벌써 힌트를 드렸는데 네. 아까 전에 4,500조 넘는 우리나라 GDP 1년 GDP 4년치가 거래가 됐다 그랬잖아요. 엄청나게 거래를 많이 하셨다는 예,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규 투자자는 평균 주식을 며칠 보유했냐면 8일. 8일 1년 365일. 들고 계시를 못하네요. 그냥 그리고 기존 투자자도 또 조사를 해봤더니 15일. 15일. 그러니까 작년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너무너무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오르면 기분이 좋으셔서 이거 오늘 돈 벌었다. 그리고 치킨 사 먹어야지. 아하. 뭐 이러면서 이제 배달 주문을 하면서 경제에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지만 좀 이렇게 장타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네. 주식시장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중간중간 출렁거림은 있었지만 2배 이상, 그러니까 지금 누적 수익률을 보면 거의 2배 이상 오르는 시장인데 거의 네. 이 2배 오르는 시장에서 좀 느긋하게 그냥 좀 좋은 회사 그냥 묻어놨으면 거의 수익률 100%는 나왔을 시장에서 좀 수익이 나기만 하면 실현을 해버리는. 그러니까 아이고. 손실이 나면 이제 이 손실을 확정하는 건 무서우니까 또 네. 괴로우니까 예. 왜냐하면 내가 잘못했다라는 걸 인정해야 되니까. 어허. 근데 사람의 마음이 주식 매매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네.
포트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점점 늘게 되는데요. 아, 왜 늘게 되냐면 손실이 난 건 못 파니까 그냥 들고 가고 손절을 못 하고 끝까지 또 그냥 주고 계시네요. 오른 거는 빠지고 조금 팔아버리고. 오르면 신난다고 팔고 그다음 이제 주식 그다음 상한가 치는 걸 보면서 내가 왜 팔았나 자책하면서 아이고. 또 다른 종목 찾아야지 이러면서 예. 처음에 한두 종목 올인하시다가 이제 점점 늘어가는 과정을 보통 일반적으로 겪는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 동학개미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에서도 또 전형적으로 나타난 일이었다. 아이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 들으시면서 내 얘기야 하시면서 막 속이 아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요. 잠시 열기를 식히기 위해서 광고 듣고 구독경제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네, 구독경제 오늘은 홍춘욱 EAR 리서치 대표 모시고 최근에 화랑 중인 주식시장 그러나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아픈 현실 이 얘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요. 들으시면서 3223님이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개미 1인 여기요. 제 신랑이 저보고 마이너스 손이래요. 유유 이렇게 주셨고요. 미니로 박미경님은요. 장기 투자로 길고 느긋하게 봐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잘 안 돼요. 흐흐 이렇게 주셨어요. 아니 홍 대표님 알면서도 안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빨리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똑같은데 그렇죠. 그 자제력을 갖지 못하는 순간 이게 악순환을 예. 왜냐하면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손실난 계좌를 메우기 위해서 더 급등주를 찾아 헤매는 아하.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문제가 있어요. 일단 변동성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난 40년 동안의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수익률의 흐름, 분포 네.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정도를 조사를 해보면 예. 가장 많이 출현하는 수익률이 마이너스 10%예요. 아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1990년 이후의 연평균 수익률은 2.7%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연평균 8% 성과를 내는 아주 좋은 시장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그건 80년대의 좋았던 5년 때문에 그런 거고. 아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좀 뭐랄까요? 이렇게 보통 때는 지루하다가 한 번씩 이렇게 급등하는 시장이거든요. 네. 그리고 10년에 한 번 꼴로 출현하는 이런 급등장을 놓치면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 않은 거죠. 아하. 이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어떤 패턴을 보이게 되냐면 네. 주식시장이 오랫동안 쉬고 재미없고 그러면 떠나 있다가 이번처럼 이렇게 주식시장이 뜨거워질 때 다 돌아오시는. 예. 그리고 그동안 주식시장을 쳐다보지 않은 동안에 공부를 하셨으면 좋은데 또 공부는 안 하니까 아하. 왜냐면 생업에 바쁘시니까 예. 그 과정에서 또 자연스럽게 과거의 행동을 반복하는. 반복하시고. 그래서 옛날 1998년부터 2003년 당시를 분석했던 논문을 한번 뒤져봤는데 똑같아요. 그때도 그렇게 좋은 주식시장 상황이었고 그 IMF 이후에 주가 급등장이었는데도 예. 개인 투자자들의 성과는 대부분 마이너스. 특히 매매 수수료는 지금보다 더 비쌌잖아요. 그러니까 예. 뭐 마이너스 폭이 막 10몇 %씩 가고. 그러니까 그런 걸 조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지 않으면 일단 이건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시장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네. 거고요. 그럼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공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지금 몇 번 반복했으니까 다음에 또 기회 하고요. 하나만 더 하고 싶은 거는 올인하지만 않아도 이게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올인이라는 게 한 종목에 다 산다라는 뜻뿐만 아니라 예. 여윳돈을 주식시장에 다 털어놓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아. 왜 그런지를 조금 설명을 드려보자면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작년에 3월에 주식시장에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투자를 시작해서 현대차, 뭐 삼성전자 같은 좋은 회사들을 개미들이 많이 샀거든요. 네. 샀는데 사자마자 물렸거든요. 이제 물린다는 게 빠졌습니다. 아하. 예,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나 손실 봤네 하고 그냥 놔둬야지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산 종목이 정말 괜찮은 종목이고 이 회사가 앞으로 미래가 장창하다고 생각되면 빠진 건 더 좋은 일이잖아요, 사실. 네. 근데 그렇죠. 그걸 누구나 시장의 참가자들은 알거든요. 이 회사가 이 정도 가격이면 되게 싼데 저평가됐는데 매력적인데라고 생각하면 사야 되는데 사야죠. 문제가 한 번에 살 때 모든 돈을 다 털어서 한 방에 사버리면 아하. 더 살 돈이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뒤 반등해서 샀던 가격 회복만 돼도 팔아버리거든요. 아하. 근데 그 뒤에 이제 2배가 나고 3배가 나는 더 거잖아요.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 저희들은 여윳돈을 이용한 분할 매수 전략을 이야기를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000만 원 있다 그러면 330만 원씩 해서 2주에 3주에 거쳐서 이렇게 나눠 산다든가 이런 식으로 여윳돈이 필요하고요. 이제 두 번째는 그 여윳돈은 뭘로 들고 있는 게 좋으냐? 저는 달러로 들고 있는 게 어떠냐? 달러로. 예, 그러니까 주식이랑 가장 반대로 움직이는 게 뭐냐 하면 환율이에요.
네. 그렇죠.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예, 거예요. 예, 예. 주가 급등한 날 보면 환율은 꼭 빠져 있고 반대로 주가가 폭락한 날 보면 환율도 급등해 있죠. 예.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외국인이 너무 많거든요. 아하.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상장 주식의 거의 30% 이상 40% 가까운 지분을 외국인이 들고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사고 팔 때마다 환율이 움직이고 또 이게 주식시장하고도 연동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개미 입장에서 또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한국 주식만 올인할 필요는 없다라는 걸 벌써 또 알죠. 왜냐하면 가격 예. 변화가 반대인 자산을 갖고 있으면 이 시소처럼 움직여서 우리 마음의 평화를 갖다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주가 빠졌다 그러지만 달러 들고 있으면 환차익을 얻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뭐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몇 년에 한 번 출현하는 폭락장, 뭐 2018년에도 그랬고 2020년도 그렇고 이게 주기적으로 오거든요. 네. 그 폭락장이 올 때 처음에 이제 주식 여유자금으로 주식을 사고 이 회사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또 폭락한다 그러면 환차익이 난 환율이 급등했잖아요. 네. 환차익을 실현하면서 외국 아하. 베팅이죠, 그죠? 달러를 조금 팔아서 저평가된 한국 주식을 사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의 매매를 갖다 옮겨가게 되면 시장의 급변등이 나오더라도 마음의 평화를 찾아서 아까 이야기했던 네. 내동 매매라든가 또는 패닉 매매를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아하.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참가자들한테 항상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건 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국 주식만 너무 사랑하지 말고 네. 다변화하라. 그리고 다변화하는 대상 중에 가장 좋은 맞춤한 대상은 달러로 또는 뭐 엔으로 유로로 아무튼 선진국 자산과 함께 배분해 놓으면 이게 상당히 좀 투자에 있어서 이게 네. 뭐랄까 마음의 평화도 찾고 수익도 개선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네. 생각해 봅니다. 여윳돈을 가지고 분산 투자하면서 특히 달러 등 해외 자산에 대한 부분도 일정 부분 안전장치로 투자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요약이 가능하겠네요. 구독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춘욱 EAR 리서치 대표였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교창원의 뉴스 하이킥.